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감성으로 소비하는 시대죠. 여기저기 예쁘고 화려한 음식이 넘쳐납니다. 더 자극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제주 음식은 소박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투박한 게 맞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음식은 그 자체로 한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랜 세월 섬 사람들과 함께 해온 제주 발효 음식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향긋한 유채꽃 향기와 함께 제주의 봄이 왔습니다. 들녘이 온통 샛노란 유채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만연할 때쯤 제주 바다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서귀포시 보목리, 오름과 섬을 낀 아름다운 이 마을은 제주도에서도 풍광 좋기로 유명한데요. 보목리에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의 명물 자리돔입니다. 봄이 되면 마을 어부들의 본격적인 자리돔 잡이가 시작되는데요. 자리돔은 제주 바다 전역에서 잡히지만 이곳 보목리 자리돔을 최고로 쳐줍니다. 자리돔은 잡는 방법도 특이합니다. 고기가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두고 가만히 살펴보다가 고깃대가 그물 위를 지나가는 순간 재빠르게 그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녀석들이 바로 제주의 명물 자리돔입니다. 자리돔은 크기는 작지만 다른 생선에 비해 비린 맛이 덜하고 고소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자리가 많이 잡히는 봄철이면 이곳 보목리 포구에 반짝 자리돔 파시가 열리는데요. 싱싱한 자리돔을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는 하죠. 그럼 제주 사람들은 이 자리돔으로 뭘 만들어 먹을까요? 먼저 제주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죠. 자리젓을 담습니다. 자리돔에 소금을 뿌리고 간이 잘 배게 한 다음에 항아리에 넣어 삭혀주면 되는데요. 그해 겨울쯤 되면은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리젓은 제주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아직도 제주 사람들의 밥상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파랗던 청보리 물결이 황금빛으로 바뀔 때쯤 제주의 여름이 찾아옵니다. 제주에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초여름에 잡은 자리돔을 최고로 치는데요. 이때 잡은 자리돔이 통통한 게 기름기가 돌아서 맛이 고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여름이 되면 조용했던 보목마을은 자리돔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바로 이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인데요. 제주 사람들의 영원한 소울푸드 자리물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자리에다가 오이 물려 썰어 놓고 그때도 된장 또는 소금 이렇게 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물회는 제주만의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에도 바닷가를 따라 유명한 물회들이 많습니다. 오징어 물회가 대표적이죠. 물회를 만들 때 오징어나 생선 여기에 채소를 썰어 넣는 방식은 어디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그건 바로 양념입니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빨간 고추장 국물을 쓰지만은 제주 물회는 다릅니다. 그럼 제주만의 특별한 자리물에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갓 잡아온 자리돔은 머리와 내장만 제거해 뼈째로 숭숭 썰어줍니다. 여기에 무채와 양파, 깻잎, 오이 등의 채소를 곁들인 후 양념을 해주고요. 양념은 설탕과 고춧가루 약간,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런데 특이하게 된장이 듬뿍 들어가는데요. 고추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날된장을 냉수에 풀어서 국물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만의 특별한 된장물회입니다.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이게 된장이라서 기가 막혀요. 초장 이런 거는 조금 먹으면 맛이 세고 처음에 맛있을 수 있는데 먹다 보면은 조금 재미없는 맛일 수 있는데 이거 된장 베이스는 조금 더 슴슴해가지고 약간 회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초장이 회를 잡아먹는데 얘는 회 맛이랑 좀 잘 어울리면서 잘 이렇게 가는 것 같아, 끝까지. 하지만 이 맛있는 제주만의 독특한 된장물에는 아쉽게도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날된장을 물에 풀어주는 방식이 낯설기도 하지만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 제주만의 특별한 맛이 사라지고 맛이 평준화되는 거죠. 놀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날된장으로만 합니다. 얘기는 해요. 좀 거부감이 있긴 있어. 젊은 사람들은. 근데 드셔보고 입에 맞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맛있다고, 담백하고 된장 맛이 구수하고 너무 생각 외로 맛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더러는 아무래도 육지서 먹으나 입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하니까 좀 생소하고 입맛이 안 맞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설탕 달라, 초고추장 달라 해가지고 그분들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드시고 있어요. 다른 지방 사람들에겐 낯설지만 제주 사람들의 날된장 사랑은 유별납니다. 제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텃밭의 채소나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 톳 등을 넣어 된장 냉국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말 그대로 냉수에 날된장을 풀어 국을 만들어 먹었던 거죠. 그런데 유독 제주에서만 날된장을 넣은 된장 냉국을 즐겼던 이유는 뭘까요? 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육지된장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주도에서는 된장을 발효시키는데 발효도 잘 될 뿐더러 냄새도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냉국도 많이 발달하고 아무 데서나 그냥 생된장에다가 그냥 풋고추도 찍어 먹고 뭐도 찍어 먹고, 된장으로 제주도에서는 수박도 찍어 먹죠, 참외도 찍어 먹죠, 토마토도 된장에 찍어 먹었거든요. 사실 날된장은 특유의 쿰쿰한 냄새 때문에 그냥 날로 먹기가 힘듭니다. 청국장 냄새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주 된장은 그 냄새가 덜하다는데 혹시 만드는 방법에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예나 지금이나 잠 담그는 방법은 같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할 뿐이죠. 먼저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볏짚을 이용해 곰팡이를 띄웁니다. 잘 띄운 메주는 소금물에 담가 놨다가 된장과 간장으로 분리하는데요. 이거를 장가른다고 하지요. 이렇게 분리된 된장과 간장을 다시 항아리에 넣어 숙성시키면 맛있는 장이 완성됩니다. 이렇듯 전통장을 담는 방식은 제주도나 다른 지방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제주 된장에서만 쿰쿰한 냄새가 덜한 걸까요? 제주 된장의 비밀을 풀기 위해 고추장으로 유명한 전라북도 순창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된장과 고추장 같은 전국의 발효식품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제주의 된장들을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제주 지역 된장의 미생물 분포도가 다른 지역보다 좀 특별했다고 합니다. 호남권하고 제주도에 있는 된장하고 고추장을 샘플을 수거해서 미생물의 분포도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권과 호남권의 미생물의 분포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그 호남권에서는 바실러스라든지 곰팡이 균주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제주도의 장류에서는 주로 유산균과 효모라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자연 환경과 제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에도 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장맛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된장 속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만드는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된장 속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어떤 미생물이냐에 따라 된장의 맛과 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청국장이나 된장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의 원인은 바실러스라는 세균 때문인데요. 제주 전통 된장에는 유독 이 균이 적고 대신 유산균과 효모가 많아서 된장의 맛과 향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합니다. 바실러스가 많은 장류들은 바실러스는 효소 활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뛰어난 반면에 어떤 풍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쿰쿰한 맛에 그 영향을 많이 주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바실러스가 많이 발견되는 제품에서는 약간 맛에 일단 쿰쿰한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유산균이나 효모 같은 세균류나 이런 미생물에서는 특히 향미라든지 어떤 시큼한 어떤 맛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좀 더 신선한 맛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주 된장이 다른 지역 된장과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된장의 숙성 기간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된장을 최소 2, 3년은 묵혀야 좋은 된장으로 쳐줍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된장을 오래 묵히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담근 지 몇 달 되지 않은 된장을 퍼다 먹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처럼 된장을 오래 묵힐 만큼 생활에 여유가 없었던 탓입니다. 땅이 척박하니까 저 서쪽은 그래도 농사가 되지만 우리 동쪽 같은 경우는 농사가 안 되니까 콩도 1년에 수확이 얼마 안 되니까 그저 식구들 장 담아 먹을 콩 겨우 가랑 그걸로 장 담았당 1년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막 먹고 그래서시죠. 그 묵히면서 먹을 생각이라고는 전혀.
제주도는 척박한 환경 탓에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요. 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해 흉년이라도 들면 아직 덜 익은 햇된장을 꺼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햇된장은 좀 특이합니다. 냄새도 덜 나고 맛도 신선합니다. 오래 묵은 된장처럼 깊은 맛은 없지만 된장 냉국처럼 날된장으로 먹기에 충분했죠. 또 날된장으로 음식을 만들면 조리 과정이 빠르고 간편했습니다. 항상 일에 바빴던 제주의 어머니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조리 방식이 없었을 겁니다. 날된장을 즐기는 제주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는 이렇게 제주의 자연 환경과 제주 어머니들의 지혜가 더해지면서 발전을 하게 된 셈입니다. 바다에서 캔 미역이라든지 토세, 날된장을 섞어서 물을 넣어 냉국을 만들어 시원하게 먹고 밭에서 캔 야채에다가 날된장을 섞어 무쳐 먹는 어떻게 보면 아주 빠른 시간에 간편한 이런 음식 문화가 발달된 것은 밭에 또는 바다에서 바쁘게 일상을 보내야만 했던 제주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지혜가 음식 문화에도 녹아 있는 게 아닌가. 날된장을 즐겨 먹는 제주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는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특별한 발효 음식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이름마저도 요상한 쉰달이라는 발효 음료입니다. 언니도 고마워. 제주시 도남동 이종숙 씨는 30년 넘게 꾸준히 만들어 먹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만들어서 여름철 더위를 식힐 겸 즐겨 마셨던 건데요. 바로 제주의 전통 발효음료 쉰달입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이것이 유산균이 많아서 정말 소화도 잘 되고요. 저는 좀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인데 이거 먹으면요 너무 좋아요. 막 편해요. 쉰다리는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밥과 물 그리고 누룩만 있으면 됩니다. 먹다 남은 보리밥이나 쌀밥이 잠길 만큼만 물을 넣고 잘게 부순 누룩을 넣어 골고루 섞습니다. 발효 시간도 정말 빠릅니다. 여름에는 상온에서 반나절이면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면서 쉰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옛날에는 다 그 식은 밥 남으면은 그거 그자 누룩 몇 개 놓고 그래 당원이나 하나 놓고 그래 소수부게 영 다 막 놔뒀당 그자 누룩만 던져도 그래 먹었으다기 옛날에 우리가. 하산섬인 제주는 물빠짐이 심해 논농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교적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보리를 심어 주식으로 먹었는데요. 그마저도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여름에는 보리밥이 하루도 못 가 쉬어버렸답니다. 언제나 부족한 살림이라서 쉰 보리밥도 그냥 버리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쉰 밥을 물에 씻어서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먹었는데요. 이게 한 끼 식사도 되고 맛도 새콤달콤해서 인기가 좋았답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제주 사람들의 생활의 지혜가 쉰달이라는 제주 전통 발효 음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밥이
보리밥을 해 먹을 때니까 금방 식어버립니다. 아침에 한 밥이 낮 정도 되면 여기 식어버려요. 여름에는 그러면 그냥 누룩을 칼로 똑똑 우리 이렇게 깎아놔요. 그렇게 깎아놓고 하면 보글보글 그게 하면 まず甘酒を作る。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죠? 마치 제주도 신다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여주인공이 만드는 것은 아마자케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발효 음료입니다. 쌀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는 것이 마치 제주 신다리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밥을 주식으로 하는 곳에서는 제주 신다리와 비슷한 발효 음료가 일반적입니다. 일본 도쿄의 아사쿠사. 이곳은 일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일본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어 1년 내내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중에 센소지라는 절 주변이 가장 인기인데요. 길 양쪽으로 늘어선 노포들 덕분에 볼거리, 먹거리 등 여러 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 이곳에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아마자케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한 아마자케 전문점입니다. アイスとホットありますけど、全部で何種類？15種類ぐらいありますね。 이 가게의 성공 비결은 다양한 메뉴의 아마자케를 갖춘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통 아마자케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제철 과일을 넣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そうですね、多分飲みやすいと思うんで、苦手な人でも多分大丈夫だと思うんで、なんかスムージー感覚で飲める感じなんで、多分飲みやすいと思います。 일본에서도 아마자케는 주로 나이 든 분들이 마시는 음료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발효 음식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아마자케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今では若い女性を中心に美容にもいいし、健康にもいいし、免疫力アップや肝臓にもいいとか、飲む点滴と言われてスーパーフードとして親しまれてます。 코바야시 마미코 씨도 몇 년 전부터 아마자케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요리를 할 때 아마자케를 사용합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용도나 때로는 설탕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물론 식사 전후에 마시는 음료로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そうですね、やっぱり甘いのが食べたくなった時に飲みたくなった時に砂糖じゃなくて代わりに甘酒とか、あと砂糖の調味料の代わりに、甘酒を入れると健康的かなと思います。米はある。 최근 일본에서는 마미코 씨처럼 아마자케를 요리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 때문인데요. 아마자케는 어린아이들도 마실 만큼 일본에서는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どうでしょうね、ブーム、日本の場合はもうブームというよりはもうほぼもうブームっていうのは去っていて定着しつつあるのかなと。だんだんこう10年ぐらいになりますけど、作り始めて10年ぐらいになりますけれども、10年前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こうまだメジャーではなかったっていうか、昔からあるんだけど昔からのもの、昔ながらのものっていう認識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きっかけにして一回ブームになったですね。でブームになったことによって大手さんが参入してきて価格はだいぶ抑えられてリーズナブルに手に入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のが現在になるので、だいぶ食卓に定着し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ね。はい。 일본 니가타현. 이곳은 일본에서 쌀 농사로 가장 유명한 곳인데요. 일본 제1의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 명성답게 이곳에서 생산된 아마자케의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쌀밥에 누룩을 넣어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키는데요. 제주도 쉰다리 만드는 방법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原料はお米と麹ですけれども、お米と麹だいたい昼夜55度ぐらいですかね、透過させて、で翌日に甘酒が出来上がっていると、本当そういったすごい簡単な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 이곳에 아마자케가 인기를 끄는 건 누룩 특유의 냄새를 없앴기 때문인데요. 젊은 층의 기호에 맞게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마자케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私の目的としては小さい頃から甘酒に馴染んでいただいて、麹の味になれると。そうするとその子たちが大人になった時にお酒が一口目のお酒が非常に美味しく感じるんじゃないかと、それを信じて今も一生懸命作っているところです。 예전 제주에서는 집집마다 누룩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쉰달이라도 집집마다 그 맛과 향이 달랐는데요. 누룩은 만드는 사람이나 시기, 재료에 따라 아주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제주의 누룩은 다른 지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밀이나 쌀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보리로 누룩을 만들었는데요. 아마 제주에서 흔한 곡식이 보리였기 때문일 겁니다. 좋은 누룩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누룩에 유익한 곰팡이가 트도록 잘 말려야 하는데요. 누룩 사이사이에 볏짚을 덮어두면 공기도 잘 통하고 보온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섬이라는 특성상 제주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서 미생물이 자라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누룩의 곰팡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누룩에 꽃이 피었다고 하는데요. 누룩에 유익한 곰팡이를 띄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누룩을 계속 뒤집어주고 잘 관리해야 좋은 누룩이 완성됩니다.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날씨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것이 막 마르지도 않고 막 균도 잘 안 되잖아요. 균이 살지 안 해가지고 그냥 지르 터버려. 막 시꺼먼 균 시꺼멓게 터버려요. 균이 여러 가지가 없어가지고 그 습이 많으니까 습도가 이렇게 바람과 햇빛 그게 고루 갖춰져야 말라가면서 터야지. 그냥 마르지 않고 젖은 상태에서 바로 터버리면 균이 좀 햇빛 맞아가면서 마르고 그래야 잘 트죠. 오랜 시간과 경험 그리고 깨끗한 자연 환경이
좋은 누룩을 만드는데요. 좋은 누룩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미생물로 가득합니다. 색색의 곰팡이뿐만 아니라 효모나 각종 균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꽃이 핀 것 같아서 누룩에 꽃이 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나 봅니다. 좋은 누룩이란 반려도 잘 되고 균이 이 꽃이 많이 피어야 돼. 꽃이 막 여러 가지 꽃, 빨간 꽃, 노란 꽃. 우선 빨간 꽃이 많이 펴야 순다리가 좋아요. 누룩도 좋고. 누룩에 곰팡이꽃이 잘 트면 이제는 햇볕에 바짝 말려줄 차례입니다. 맨날 며칠을 옥상에서 말렸다 걷었다 반복해야 좋은 누룩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보니 직접 누룩을 만드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답니다. 정숙 씨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누룩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 아쉽게도 이렇게 제주의 전통 발효 기술이 하나 둘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가는 건 누룩만이 아닙니다. 예전 집집마다 누룩을 빚고 만들었던 제주 전통주도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칠고 삭막한 섬 제주도. 척박한 자연 환경과 반복되는 자연 재해 때문에 예로부터 농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돌이 많고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이나 보리, 조 같은 작물을 많이 심었는데요. 적박한 돌밭에서도 잘 자라는 조는 제주에서 보리 다음으로 많이 재배했던 작물입니다. 제주에서 조는 아주 요긴하게 쓰였는데요. 쌀이나 보리에 섞어 밥을 해 먹기도 했고요. 특이하게도 제주에서는 술을 빚는 재료로 쌀 대신 이 조를 사용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이 마을의 김태자 어르신은 술을 잘 비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80이 넘은 연세에도 50년 넘게 직접 누룩을 만들고 술을 빚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조 수확을 마치고 술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55년 넘었을걸. 담은 지가. 그냥 해년마다 그냥 연행사로 술을 만들려면 먼저 떡을 빚어야 합니다. 보통 검은 빛을 띠는 차조를 사용하는데요. 불려놓은 차조 가루를 익반죽해서 동그랗게 술떡을 빚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떡이 바로 오메기 떡입니다. 요즘 즐겨 먹는 오메기 떡의 원조가 바로 이 떡입니다.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구멍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래야 삶을 때 빨리 익을 수 있다고 합니다. 끓는 물에 오메기 떡을 넣고 삶다가 떡이 떠오르면 건져내줍니다. 이제는 떡의 형태가 없어지도록 꼭꼭 누르면서 잘 칠해주는데요. 오메기 떡은 식으면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이 작업을 서둘러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메기 떡이 잘 풀어지면 여기에 잘게 부순 누룩덩어리를 섞어주는데요. 김태자 어르신은 오메기 술을 빚을 때 이 누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넘게 직접 보리 누룩을 만들고 그 누룩으로 오메기 술을 빚고 있다고 하네요. 보리 누룩이 난 보리 누룩만 합니다. 뭐 밀 먹을 자 보리 먹을 자 하면 나는 보리를 택했는데 그 보리로 해서
전통 그 방앗간에 한 50년 넘은 방앗간이 있었다 무릉리에. 거기 가서 이제 갈아다가 내가 직접 이거 다 손으로 누룩 띄우는 게 관건이다. 이 술은 어쩌면 누룩이 포인트일 수도 있어 맛이. 누룩이 아까 이 꽃이 피면 아주 술 항아리 열었을 때 시원 냄새가 납니다. 아주 그냥 코가 찔러. 좋은 누룩에 반죽도 잘 됐으니 이제 항아리에 담아서 발효시킬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양의 물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50년 넘게 술을 빚어온 경험 때문일까요? 대충 어린 짐작으로도 물 조절이 확실합니다. 항아리는 방 안에 소중하게 모셔두는데요. 하루 이틀이면 바로 발효가 시작됩니다. 술이 잘 되려면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저어줘야 하는데요. 술을 빚는 과정에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 항아리 속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마침내 술이 완성된 거죠. 영롱하고 노란 빛깔의 이 술, 바로 제주의 대표 전통주인 오메기 술입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아주 집집마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냥 밥 해 먹고 살림 사는 집에 농사 지는 집에는 거의 시골에선 다만 쓰다. 옛 조상들이 그렇게 이 잠대지고 그 돌팥을 쟁기로 갈면서 힘들어 오면 뭐 보약도 없고 뭐 돈 없어서 술도 사 먹지 못하고 하니까 이건 그냥 집에서 우리가 조를 심고 누룩을 보리를 해서 누룩을 빚고 집집마다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또 그 할머니들이 또 누룩을 빚으면서 발효가 끝난 오메기 술은 맑은 술만 떠내 곱게 걸러주는데요. 위쪽의 맑은 부분을 오메기 청주라고 합니다. 밑에 가라앉은 부분은 물에 타서 탁주로 마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막걸리입니다. 오메기 술은 그 술 자체로 마셔도 좋지만 또 다른 술을 만드는 재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계란과 참기름, 여기에 꿀과 오메기 청주, 마지막으로 생강까지 들어가는 특별한 술인데요. 계란은 노른자만 따로 떠내서 잘 저어주고요. 여기에 오메기 청주, 참기름과 생강, 그리고 꿀을 적당한 비율로 넣어서 잘 섞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제주에서 보양식으로 유명한 오합주라는 술입니다. 5가지 재료가 들어갔다고 해서 오합주라고 불렀죠. 먹을 것이 변변치 않던 시절에 이 5가지는 그나마 가장 귀한 재료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먹어도 여자도 괜찮고 술이라기보다도 보약을 먹느니 이게 몸이 허약한 사람 또 지금 같으면은 이제 수술을 해서 수술 전후나 몸을 보호해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이거는 빨리 올라와. 그 대신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고단백질이라서 다 좋은 거라서 너무 많이는 먹지 말고 그냥 잘 적에 한 티스푼씩 아니면 한 숟갈씩 한 모금씩 그냥 가며 오며 한 모금씩 마시면 참 좋은 술이다. 몸이 약한 사람. 오합주는 그냥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밭일에 물질까지 항상 지치고 바빴던 제주 어머니들. 오합주는 그 어머니들의 정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던 겁니다. 아쉽게도 이제는
제주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져가고 있지만 말이죠. 이곳은 옛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제주의 관광명소 성읍민속마을입니다. 제주의 의식주를 비롯해 오랜 전통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제주의 옛 먹거리들도 별미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성읍의 대표 메뉴죠. 좁쌀 막걸리가 큼직하니 눈에 띄네요. 성읍 민속마을에는 좁쌀 막걸리 말고도 특별한 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은 성읍 민속마을에서 4대째 이어져 오는 제주 전통주 양조장인데요. 이곳 주인장인 김희숙 씨는 집안 대대로 제주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의 명주 고소리술이랍니다. 옛날 제주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술을 빚던 전통 방식 그대로 술을 빚는데요. 이 고소리술은 제주의 그 어떤 전통주보다 손이 많이 가야 완성되는 술입니다. 오늘도 먼저 가마솥에 차저로 밥을 지어 술 빚을 준비를 합니다. 고소리술도 재료는 간단합니다. 차저와 누룩, 물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밑술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꼬들꼬들 쪄낸 고두밥을 식혀줍니다. 오메기 술은 떡을 만들지만 고소리 밑술은 따로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고두밥으로 술을 빚죠. 이 고두밥에 잘게 부순 누룩가루를 넣어 잘 섞어 치댑니다. 좁쌀 한 알 한 알 잘 섞일 수 있게 열심히 치대주죠. 이제 술 항아리에 담아두고 술을 발효시키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고소리술은 이 밑술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그 맛이 결정되는데요. 그만큼 밑술 만드는 작업에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소리 밑술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밑술이 잘 발효될 수 있도록 항아리를 정성껏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리 밑술이 잘 발효돼야 품질 좋은 고소리술도 나온다고 하네요. 고소리술이 잘 되려면 그 발효가 잘 돼야 술이 잘 익어야 됩니다. 육지부는 쌀로 이렇게 술을 빚기 때문에 술이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논이 거의 없고 밭농사에서 나오는 좁쌀로 술을 빚기 때문에 좁쌀 그 알갱이의 전분이 굉장히 작고 또 종피가 두껍기 때문에 술을 발효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술이 잘 익혀야 되는데 그 잘 익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해서 그 맛나게 정말 입에 착착 이렇게 붙을 정도의 그런 그 발효주가 되었을 때 그 발효주를 가지고 고소리로 고아내리면 굉장히 좋은 그 맛난 술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소리술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잘 발효된 밑술을 가마솥에 부어줍니다. 그 다음 가마솥 위에 소주거리를 얹어 꼼꼼하게 마감해 주는데요. 제주에서는 이 소주거리를 고소리라고 부릅니다. 고소리에서 술을 증류했다고 해서 고소리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소리를 이용한 증류법은 탐나시대 몽골이 제주도를 지배하면서 들어왔는데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제주를 대표하는 술이 됐습니다. 만드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가마솥에 넣은 밑술을 끓여주면 물보다 먼저 끓는 알코올 성분이 수증기로 변합니다. 이 수증기가 소주거리 위에 있는 장탱이 속 찬물을 만나 액체로 변하는데요. 이것이 한 방울 두 방울 모여 고소리술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과 장탱이 속 찬물을 갈아주는 일이랍니다. 불이 일정하고 또 은근하게 이렇게 떼어줘야 그 술 속에 있는 발효주 속에 녹아있는 순수한 알코올 증기 가장 맛있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불 조절이 뭐 센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술이 끓어 넘칠 수도 있고 또 솥에 달라붙어 가지고 탄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 조절은 이제 여기가 이제 불을 떼다 보면은 뜨거운 술 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장탱이 속에 있는 찬물과 만나기 때문에 이 물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뜨거워지기 전에 자주자주 부지런히 갈아주어야 많은 양의 술을 또 내릴 수 있습니다. 한때는 개성소주, 안동소주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소주로 꼽혔던 제주 고소리술. 예전에는 집집마다 술이는 향기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점점 사라져 더 이상 볼 수 없는 풍경이 됐습니다. 제주의 다른 발효 음식들이 그렇듯 고소리술 역시 제주 사람들의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겁니다. 한 지역의 음식에는 그 지역의 독특한 자연 환경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녹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DNA에 각인된 정체성이 음식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발효 음식은 더 그렇죠. 발효 음식에는 머나먼 시간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발효 음식 속에 들어있는 제주 사람들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이제 그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발전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다양하게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전까지 먹어봤던 된장이나 다른 맛을 넘어설 수 있는 맛으로 표현될 것 같아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삶은 콩물에 베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만들고 또 맛보고 해야지 이게 또 나중에 어른 되어서도 계속 먹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험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향했떡이요? 네. 그걸 몰랐어요. 저희의 역할은 어린 세대들한테 없어져가는 제주 음식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준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발효 음식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랫동안 저장돼 있는 음식들을 잘 보존시키고 아이들이 그 맛을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의 정체성을 발효 음식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